아직도 정신 못 차리셨어요? 망신살이 뻗쳐서 살 수가 없어요. 아들이 손주의 졸업식에 온 노모의 뺨을 거칠게 후려쳤습니다. 뺨을 맞은 어머니 손에 들려있던 손주 졸업 선물과 김밥 도시락이 바닥으로 내동댕이 쳐졌죠. 이거 받고 다신 내 눈앞에 나타나지 마세요. 아들은 5만 원 몇 장을 던져버리고 웃으며 차를 타고 떠났습니다. 그는 몰랐습니다. 그가 내팽개친 어머니의 손에 자신의 목숨을 쥔 비밀이 있다는 사실을요. 이제부터 오만한 아들의 웃음이 처절한 절규로 바뀌는 한 어머니의 복수의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안녕하세요. 사연 담은 꽃길입니다. 오늘은 어디서 듣고 계신가요? 사연을 시작하기에 앞서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이 따뜻함을 더 많은 분들과 나눌 수 있습니다. 새벽 4시 서울 변두리 반지하 원룸에 불이 켜졌습니다. 칠순 노인 이정수는 좁은 부엌에서 김밥을 말고 있었어요. 손주 도윤이 좋아하는 참치김밥이었습니다. 밥을 펴고 계란을 올리고 참치를 넣었어요. 한 줄, 두 줄, 정성껏 6줄을 말아 도시락에 쌌습니다. 도윤이가 좋아할까? 정수는 김밥을 쓰다듬으며 미소를 지었어요. 오늘은 손주의 대학 졸업식이었습니다. 그 아이가 태어났을 때가 엊그제 같은데 벌써 24. 시간이 참 빠르게 흘렀습니다. 정수는 옷장에서 제일 나은 옷을 꺼냈어요. 색바랜 남색 점퍼. 10년도 넘은 옷이지만 그래도 제일 깨끗했습니다. 거울을 보며 머리를 빗었어요. 흰머리가 성성했지만 오늘만큼은 단정하게 보이고 싶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신발장 깊숙한 곳에서 상자 하나를 꺼냈어요. 10만 원짜리 구두였습니다. 시장에서 석 달 동안 모은 돈으로 샀죠. 정수는 구두를 꺼내 먼지를 닦았습니다. 반짝반짝 윤이 났어요. 도윤아, 할머니가 준비했다. 오전 9시 서울 강남의 한 대학 졸업식장. 입구엔 화환이 가득했고 양복 입은 사람들이 드나들었습니다. 정수는 김밥 보자기와 구두 상자를 들고 입구에 섰어요. 주변엔 명품 옷을 입은 학부모들이 보였습니다. 정수는 괜히 옷깃을 매만졌어요. 어머니! 뒤에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아들 이현우였어요. 45살 한빛그룹 계열사 상무. 현우는 정순을 보자 얼굴이 굳었습니다. 어머니, 왜 여기 오셨어요? 목소리가 날카로웠어요. 정수는 손에 든 보자기를 내밀었습니다. 도윤이 좋아하는 참치김밥 싸왔다. 구두도. 지금 이게 무슨... 현우는 주변을 둘러봤어요. 멀리서 회사 사람들이 보였습니다. 임원 몇 명도 있었죠. 현우의 눈빛이 변했어요. 어머니, 잠깐만요. 현우는 정순의 팔을 잡았습니다. 정순은 비틀거렸어요. 아, 아파. 조용히 하세요. 현우는 어머니를 지하주차장 쪽으로 끌고 갔습니다. 사람들 시선을 피하듯 서둘렀어요. 엘리베이터를 타고 지하 2층으로 내려갔죠. 지하주차장. 차가운 형광등 불빛만 깜빡였습니다. 현우는 어머니를 벽 쪽으로 밀었어요. 어머니, 제발 좀 그러지 마세요.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화가 났는지 당황한 건지. 현우야. 나는 그냥 도윤이 얼굴 좀 보려고. 뭘 보려고요? 이런 꼴로? 현우는 어머니를 위아래로 훑어봤어요. 낡은 점퍼, 색바랜 바지, 구멍난 운동화. 현우의 입꼬리가 실룩였습니다. 어머니가 시장에서 장사한다는 거 회사 사람들은 몰라요. 초등학교밖에 안 나온 거 아무도 몰라요. 정수는 입술을 꽉 깨물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여기 오시면 어떡해요? 나 망신당하라고 그러세요? 정수는 아들을 바라봤어요. 아들의 눈엔 경멸이 가득했습니다. 정순의 손이 떨렸어요. 도윤이한테 이거라도 주려고. 정순이 김밥 보자기를 내밀었습니다. 현우는 그걸 낚아챘어요.
그리고 바닥에 내동댕이 쳤습니다. 보자기가 풀리며 김밥이 바닥에 흩어졌어요. 참치와 계란이 튀어나왔습니다. 정순의 눈이 커졌어요. 현우야, 이딴 거 누가 먹어요? 현우는 구두 상자까지 빼앗았습니다. 상자를 열어보더니 코웃음을 쳤어요. 10만 원짜리? 이런 싸구려를. 상자를 던졌어요. 구두가 굴러 나왔습니다. 한쪽은 먼지 속에, 한쪽은 김밥 위에. 그때였습니다. 아들 현우가 어머니의 뺨을 후려쳤습니다. 힘없는 노모는 그대로 뒤로 고꾸라졌습니다. 하이힐 소리가 들렸어요. 며느리 정하나였습니다. 명품 백을 든 채 다가왔죠. 어머님, 여기 계셨네요. 하나는 선글라스 너머로 시어머니를 봤어요. 바닥에 김밥, 굴러다니는 구두. 하나는 고개를 돌렸습니다. 어머님, 오늘 중요한 날이에요. VIP 학부모 모임도 있고요. 정수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돌아가세요. 택시비 드릴게요. 현우는 지갑에서 10,000원짜리 지폐를 꺼냈습니다. 5장. 그리고 어머니 얼굴에 던졌어요. 지폐가 공중에서 흩날리며 정순의 뺨을 스쳤습니다. 정순은 눈을 감았어요. 이거 받고 가세요. 그리고 현우가 한 걸음 다가섰습니다. 정순과 눈을 마주쳤어요. 다신 내 앞에 나타나지 마세요. 제발? 정순의 입술이 떨렸습니다. 하지만 아무 말도 나오지 않았어요. 현우는 돌아섰습니다. 가요, 여보. 하나가 현우의 팔짱을 꼈어요. 두 사람은 엘리베이터로 향했습니다. 하이힐 소리와 구두 소리가 멀어졌죠. 바닥엔 김밥이 흩어져 있었고 돈이 굴러다녔어요. 정수는 천천히 돈을 하나씩 주었어요. 손이 떨렸지만 한 장도 놓치지 않았습니다. 구두도 주었어요. 먼지를 털어냈습니다. 김밥도 보자기에 다시 쌌어요. 부서진 김밥이었지만 버릴 순 없었습니다. 엘리베이터가 내려왔어요. 문이 열렸습니다. 정수는 엘리베이터에 올랐어요. 거울에 비친 자신의 얼굴이 보였습니다. 주름진 얼굴, 흰머리, 눈가에 눈물. 엘리베이터가 올라갔습니다. 1층 로비에 도착했어요. 정수는 밖으로 나왔어요. 졸업식장 입구가 보였습니다. 웃음소리, 박수소리, 축하 인사. 정수는 그 소리를 뒤로하고 걸어갔습니다. 손엔 여전히 김밥과 구두가 들려 있었어요. 버스 정류장. 정수는 의자에 앉았습니다. 김밥 보자기를 무릎에 올려놓았어요. 부서진 김밥을 하나 꺼내 입에 넣었습니다. 맛이 없었습니다. 눈물이 섞여서일까요? 정수는 핸드폰을 꺼냈습니다. 연락처를 찾았어요. 강도현. 문자를 보냈습니다. 시작하자. 전송 버튼을 눌렀어요. 정수는 하늘을 봤습니다. 구름 한 점 없는 맑은 하늘이었어요. 하지만 정순의 눈엔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아니, 하나만 보였습니다. 30년 전 그날, 모든 걸 걸었던 그 선택, 그리고 오늘, 모든 걸 끝낼 결심. 정순의 눈빛이 변했어요. 더 이상 시장 아줌마의 눈빛이 아니었습니다. 오후 5시, 정수는 반지하 원룸문을 열었습니다. 좁은 방 안으로 들어서자 곰팡이 냄새가 코를 찔렀어요. 벽엔 검은 곰팡이가 피어 있었습니다. 창문 밖으론 사람들의 발만 보였어요. 정수는 김밥 보자기를 싱크대에 내려놓았습니다. 부서진 김밥이 그대로 있었어요. 구두 상자도 구석에 놓았습니다. 휴! 한숨이 나왔습니다. 정수는 작은 식탁에 앉았어요. 남은 김밥 한 줄을 꺼내 접시에 담았습니다. 혼자 먹는 저녁이었어요. TV를 켰습니다. 저녁 뉴스가 나왔어요. 한빛그룹이 올해 매출 10조 원을 돌파했습니다. 화면엔 고급 빌딩이 보였습니다. 이어 강명수 회장이 나왔어요. 60대 중반,
회색 양복을 입은 남자였습니다. 강명수 회장은 30년 전 작은 사업으로 시작해 지금의 한빛그룹을 일궜습니다. 정수는 화면을 가만히 바라봤어요. 김밥을 씹는 것도 있고 그저 화면만 응시했습니다. 강명수의 얼굴. 그 얼굴엔 자신감이 가득했어요. 차기 후계자로는 전문 경영인 체제를 유지할 것으로 보입니다. 정순의 눈빛이 흔들렸습니다. 아주 미세하게. 그때 핸드폰이 울렸어요. 띠리링, 띠리링. 정수는 핸드폰을 들었습니다. 화면엔 최선미라는 이름이 떠 있었어요. 여보세요. 이모, 나 선미예요. 오늘 졸업식 어떠셨어요? 목소리가 밝았습니다. 28살 시장 청년회장 최선미였어요. 응, 잘 다녀왔다. 손주 얼굴 봤어요? 못 봤어. 정순의 목소리가 낮아졌습니다. 선미는 잠시 침묵했어요. 이모, 괜찮으세요? 괜찮아. 그나저나 내일 시장 나가야지. 네. 제가 콩나물 미리 씻어 놓을게요. 고맙다, 선미야. 전화를 끊었습니다. 정수는 핸드폰을 내려놓고 다시 TV를 봤어요. 뉴스는 이미 다른 소식으로 넘어갔습니다. 정수는 김밥을 다 먹고 설거지를 했어요. 낡은 수세미로 접시를 닦았습니다. 물이 차가웠어요. 손이 시렸지만 익숙한 감촉이었습니다. 설거지를 마치고 방 안을 둘러봤어요. 냉장고, 전기밥솥, 작은 옷장. 전부였습니다. 정수는 옷장 서랍을 열었어요. 제일 아래 서랍. 양말과 속옷 사이에 작은 금고가 숨겨져 있었습니다. 금고를 꺼냈어요. 비밀번호를 눌렀습니다. 딸깍. 금고가 열렸습니다. 안엔 서류 봉투 하나가 들어 있었어요. 봉투 겉면엔 강명수라는 이름이 적혀 있었습니다. 정수는 봉투를 꺼내 책상 위에 올려놓았어요. 봉투를 열지는 않았습니다. 그저 바라만 봤어요. 오래된 봉투였습니다. 30년은 된 것 같았어요. 종이가 누렇게 변색되어 있었습니다. 정수는 봉투를 다시 금고에 넣었어요. 금고를 잠그고 서랍 깊숙이 밀어 넣었습니다. 벽시계를 봤어요. 저녁 6시면 아직 일렀습니다. 정수는 외출 준비를 하며 옷장에서 검은색 점퍼를 꺼내 입었어요. 조금 더 나은 옷이었습니다. 가방을 챙기고 밖으로 나와 계단을 올라 지상으로 나왔어요. 저녁 공기가 차가웠습니다. 버스 정류장에서 간선버스에 올라 뒷자리에 앉아 창밖을 바라봤어요. 버스는 서울 시내를 가로질렀어요. 변두리에서 강남으로, 낡은 건물에서 고층 빌딩으로, 40분쯤 지나 강남역에서 내려 지하철로 갈아탔어요. 신분당선이었습니다. 2 정거장을 더 가 청담역에서 내렸습니다. 지상으로 올라오니 주변엔 고급 빌딩들이 즐비했어요. 명품 매장과 고급 레스토랑 사이를 지나 한 빌딩 앞에 섰습니다. 50층짜리 주상복합 건물이었어요. 로비로 들어가자 경비원이 정순을 봤습니다. 낡은 옷차림의 노인. 경비원은 다가왔습니다. 어르신, 누구 찾으세요? 50층 갑니다. 정수는 담담하게 말했어요. 경비원은 고개를 갸웃했습니다. 50층은 펜트하우스인데요. 예약하셨어요? 예약 필요 없어요. 정수는 엘리베이터로 향했습니다. 경비원이 따라왔어요. 어르신, 잠깐만요. 확인 좀. 그때였습니다. 정순이 엘리베이터 버튼을 눌렀어요. 비밀번호 입력창이 떴습니다. 정수는 숫자를 눌렀어요. 0824. 엘리베이터 문이 열렸습니다. 경비원의 눈이 커졌어요. 어떻게? 정수는 엘리베이터에 올랐습니다. 50층 버튼을 눌렀어요. 문이 닫혔습니다. 경비원은 그 자리에 멍하니 서 있었어요. 펜트하우스 비밀번호를 아는 사람은
단 2명뿐이었습니다. 엘리베이터가 올라가며 1층, 10층, 20층 숫자가 빠르게 올라갔습니다. 정수는 거울에 비친 자신을 봤어요. 주름진 얼굴과 흰머리, 하지만 눈빛만은 날카로웠습니다. 50층에 도착해 문이 열렸습니다. 복도 끝에 펜트하우스 입구가 보였어요. 정수는 문 앞에 서서 벨을 누르지 않고 비밀번호를 눌렀습니다. 문이 열리고 넓은 거실이 나타났습니다. 천장이 높고 통창으로 서울 야경에 반짝이는 불빛들이 보였어요. 소파엔 35살쯤 되어 보이는 남자가 깔끔한 정장 차림으로 서류를 보고 있었습니다. 남자가 고개를 들며 일어나 정순에게 다가왔어요. 할머님, 어서 오세요. 강도연이었습니다. 한빛그룹 전략 기획실장이었죠. 정수는 고개를 끄덕이고 소파에 앉았고 도연은 물을 따라 건넸습니다. 오늘 졸업식 다녀오셨죠? 응. 어떠셨어요? 정수는 물을 한 모금 마셨습니다. 그리고 컵을 내려놓았어요. 시작하자. 목소리가 단호했습니다. 도연은 잠시 정순을 바라보다 고개를 끄덕이며 테이블 서랍을 열어 두꺼운 파일 하나를 꺼냈어요. 여기 있습니다. 이현우 상무 관련 자료입니다. 정수는 파일을 받아들었어요. 첫 페이지를 넘겼습니다. 사진이 나왔어요. 졸업식장 지하주차장. CCTV 캡처 화면이었습니다. 현우가 어머니의 팔을 잡는 장면. 돈을 던지는 장면. 정순의 손이 멈췄어요. 이미 확보했어요? 네. 건물 보안팀에서 받았습니다. 정수는 다음 페이지를 넘겼어요. 또 다른 문서가 나왔습니다. 성년후견인 신청 예정건. 정순의 눈빛이 차갑게 식었습니다. 이게 뭐냐? 이현우 상무가 법무법인에 상담했습니다. 할머님을 대상으로 성년후견인 신청을 준비 중입니다. 도연의 목소리가 조심스러웠어요. 정수는 서류를 덮었습니다. 창밖을 봤어요. 서울의 밤은 아름다웠습니다. 하지만 정순의 마음엔 어둠만 가득했어요. 도연아? 네, 할머님. 30년이 지났구나. 정순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도연은 고개를 숙였어요. 할머님, 후회하지 않으시죠? 후회는 없다. 정수는 도연을 바라봤어요. 다만 끝낼 때가 됐을 뿐이야. 도연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준비하겠습니다. 고맙다, 도연아. 내가 아니었으면 여기까지 못 왔을 거야. 도연은 미소를 지었어요. 아닙니다. 제가 할머님께 빚진 게 더 많죠. 밤 9시 정수는 펜트하우스를 나와 엘리베이터를 타고 내려왔어요. 로비에서 경비원이 정순을 보고 이번엔 고개를 숙여 인사했습니다. 정수는 밖으로 나와 차가운 바람을 맞으며 지하철을 탔습니다. 버스로 갈아타고 반지하 집으로 돌아왔어요. 좁은 방에 곰팡이 냄새가 여전했지만 정순의 얼굴엔 결심이 서려 있었습니다. 정수는 잠자리에 들었지만 잠이 오지 않아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30년 전 빚에 쪼들리던 청년 강명수에게 전 재산을 맡긴 그날이 떠올랐어요. 그리고 오늘 모든 걸 되찾을 그날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사흘 뒤 정수는 시장에서 장사를 하고 있었습니다. 새벽 5시부터 콩나물을 씻어 손님을 맞았어요. 이모, 콩나물 2kg 주세요. 네, 잠깐만요. 정수는 능숙하게 콩나물을 담아 비닐에 넣었습니다. 저울에 올려 무게를 재고 봉투에 담아 건넸어요. 4,000원입니다. 여기요. 손님이 돈을 건네고 갔습니다. 정수는 돈을 받아 돈통에 넣었어요. 오전 11시쯤 됐을까요? 장사가 한풀 꺾였습니다. 정수는 앉아서 물을 한 모금 마셨어요. 그때였습니다. 멀리서 하이힐 소리가 들렸어요. 정수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며느리 정하나가 걸어오고 있었어요. 명품 백을 들고 선글라스를 낀 채였습니다. 주변 상인들이 하나를 쳐다봤어요. 시장에 어울리지 않는 차림이었습니다. 어머님, 하나가 정순 앞에 섰습니다. 정순은 천천히 일어났어요. 왔니? 네, 어머님. 하나는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좁은 가게, 낡은 저울, 콩나물 냄새. 코를 찔끔 찔렀어요. 어머님, 여기서 계속 이러실 거예요? 목소리에 불만이 묻어났습니다. 정수는 대답하지 않고 의자를 내밀었어요. 앉아라. 아니에요, 서 있을게요. 하나는 선글라스를 벗었습니다. 눈빛이 차갑게 식어 있었어요. 어머님, 집에 가셔야 할 것 같아서 왔어요. 정수는 고개를 갸웃했습니다. 무슨 일이니? 말씀드릴 게 있어요. 하나는 가방에서 봉투를 꺼냈습니다. 두툼한 봉투였어요. 이게 뭐니? 요양원 계약금이에요. 정순의 손이 멈췄습니다. 요양원? 네, 제가 좋은 곳 알아봤어요. 시설도 좋고 음식도 잘 나온대요. 하나는 봉투를 테이블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어머님, 이제 편하게 쉬세요. 시장 일도 힘드시잖아요. 정수는 봉투를 보지 않고 며느리를 바라봤어요. 나는 여기가 좋다. 어머님, 하나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현우 오빠가 곧 CEO로 승진해요. 그런데 어머님이 시장에서 장사하신다는 게 알려지면 곤란해요. 정수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는 말을 이었어요. 회사 사람들이 알면 안 돼요. 아시죠? 현우 오빠가 얼마나 힘들게 여기까지 왔는지. 정순의 입술이 떨렸습니다. 내가 낳아 키운 아들인데 내가 모르겠니? 그럼 이해하셔야죠. 하나는 한 걸음 다가섰어요. 요양원 가시면 편하세요. 밥도 차려주고 빨래도 해주고 어머님 같은 분들 많이 계세요. 정수는 천천히 고개를 저었습니다. 나는 안 간다. 어머님, 하나의 목소리가 날카로워졌습니다. 주변 상인들이 쳐다봤어요. 하나는 목소리를 낮췄습니다. 어머님, 고집 부리지 마세요. 우리도 체면이 있어요. 현우 오빠 회사에서 임원들 부인들 모임도 있고 저도 사교 모임 나가야 하는데. 하나는 말을 멈췄습니다. 그리고 가방에서 물티슈를 꺼냈어요. 목 좀 마르네요. 물 있어요? 정수는 가게 안쪽에서 컵을 꺼냈습니다. 아침에 닦아놓은 컵이었어요. 물을 따라 건넸습니다. 하나는 컵을 받아들고 유심히 살폈습니다. 컵 안쪽에 미세한 얼룩이 보였어요. 어머님, 이 컵 좀. 하나는 눈살을 찌푸리며 컵을 들어 올렸습니다. 깨끗한데. 정순이 말했지만 하나는 고개를 저었어요. 에이. 하나는 컵을 싱크대 쪽으로 들고 가다가 손을 놨습니다. 철커덕. 컵이 싱크대에 부딪혔어요. 물이 사방으로 튀었습니다. 정수는 그 모습을 말없이 바라봤어요. 하나는 물티슈로 손을 닦으며 돌아섰습니다. 어머님, 다음 주까지 짐 싸세요. 제가 차 보낼게요. 정수는 봉투를 집어 하나에게 돌려줬습니다. 가져가라. 나는 안 간다. 하나의 얼굴이 붉어졌어요. 어머님, 왜 이러세요? 우리가 어머님한테 잘못한 게 뭐가 있어요? 용돈도 드리고 명절 때도 찾아뵙고. 정수는 하나의 말을 끊었습니다. 돈은 필요 없다. 그냥 가거라. 하나는 입술을 깨물었어요. 선글라스를 다시 썼습니다. 그럼 어쩔 수 없네요. 현우 오빠한테 말씀드릴게요. 하나는 몸을 돌려 걸어갔습니다. 하이힐 소리가 시장 바닥을 울렸어요. 똑똑똑. 정수는 그 뒷모습을 지켜봤습니다. 하나는 시장 입구의 외제차로 향했어요. 차 문을 열고 올라탔습니다. 엔진 소리가 울리더니 차가 떠났습니다.
정수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바닥에 튄 물을 걸레로 닦았어요. 옆 가게 아줌마가 다가왔습니다. 이모님, 며느리 되게 잘 사는가 봐요. 그런가 보지. 근데 좀 차갑지 않아요? 어른한테 인사도 없고. 정수는 웃으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괜찮아. 젊은 사람들은 다 바쁘니까. 아줌마는 고개를 갸웃하며 돌아갔어요. 정수는 다시 자리에 앉았습니다. 멀어지는 차를 바라봤어요. 핸드폰을 꺼냈습니다. 강도연에게 문자를 보냈어요. 며느리가 다녀갔다. 전송. 곧 답장이 왔습니다. 알겠습니다. 준비하겠습니다. 정수는 핸드폰을 주머니에 넣었어요. 창밖을 봤습니다. 하늘이 흐렸어요. 비가 올 것 같았습니다. 정수는 콩나물 위에 천을 덮었습니다. 손님이 오면 또 팔아야 했으니까요. 하지만 마음 한구석이 무겁게 가라앉았습니다. 며느리의 차가운 눈빛이 자꾸 떠올랐어요. 어머님 같은 분들. 그 말이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정수는 입술을 깨물었어요. 오후 2시 장사를 마치고 정수는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반지하 원룸에 들어서자 곰팡이 냄새가 코를 찔렀어요. 정수는 옷장 서랍을 열었습니다. 금고를 꺼냈어요. 비밀번호를 누르고 열었습니다. 안엔 여전히 강명수라고 적힌 봉투가 있었습니다. 정수는 봉투를 꺼내 손으로 쓰다듬었어요. 30년. 작은 목소리로 중얼거렸습니다. 30년을 참았는데 정수는 봉투를 다시 금고에 넣고 잠갔습니다. 서랍 깊숙이 밀어 넣었어요. 창밖을 봤습니다. 비가 내리기 시작했어요. 빗방울이 창문을 두드렸습니다. 정수는 의자에 앉아 비를 바라봤습니다. 오래, 아주 오래. 그날 저녁, 정수는 라면을 끓여 먹었습니다. 혼자 먹는 저녁이었어요. TV를 켰습니다. 드라마가 나왔어요. 가족이 모여 밥을 먹는 장면이었습니다. 정수는 TV를 껐습니다. 보고 싶지 않았어요. 대신 핸드폰을 들었습니다. 사진첩을 열었어요. 오래된 사진 하나가 있었습니다. 현우가 어렸을 때 사진이었어요. 5살쯤 됐을까요? 정순의 손을 잡고 웃고 있었습니다. 정수는 사진을 오래 바라봤어요.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현우야. 작은 목소리가 새어나왔습니다. 어디서부터 잘못된 걸까? 정수는 핸드폰을 내려놓았습니다. 눈을 감았어요. 밖에선 빗소리만 들렸습니다. 사흘 뒤, 이현우는 강남 법무법인 정도 앞에 섰습니다. 고급 빌딩 12층이었어요. 유리문을 밀고 들어서자 대리석 바닥이 나왔습니다. 리셉션 직원이 인사했어요. 어서 오세요. 예약하셨나요? 네, 이현우입니다. 박도진 변호사님 면담. 직원은 컴퓨터를 확인하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3층 상담실로 올라가시면 됩니다. 고맙습니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3층으로 올라갔어요. 복도 끝에 VIP 상담실이라는 표지가 보였습니다. 현우는 문을 두드렸어요. 들어오세요. 안에선 40대 중반의 남자가 서류를 보고 있었습니다. 박도진 변호사였어요. 정갈한 양복에 금태 안경을 쓴 모습이었습니다. 이현우 상무님이시죠? 앉으세요. 네, 감사합니다. 현우는 소파에 앉았습니다. 박도진은 서류철을 펼치며 펜을 꺼냈어요. 어떤 일로 오셨나요? 현우는 잠시 망설이다 입을 열었습니다. 어머니 건인데요. 최근에 좀 이상해요. 어떻게요? 박도진의 눈빛이 날카로워졌어요. 얼마 전 길에서 넘어지셨는데 병원 가기를 거부하시더라고요. 그리고 며칠 전엔 이상한 말을 하셨어요. 현우는 목소리를 낮췄습니다. 30년이 지났다라든가, 이제 끝낼 때가 됐다라든가. 무슨 뜻인지 모르겠어요.
박도진은 메모를 적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연세가 어떻게 되시나요? 칠순입니다. 다른 증상은요? 기억력 저하나 반복적인 행동 같은 거요. 현우는 잠시 생각했어요. 가끔 같은 이야기를 반복하세요. 그리고 시장 일을 계속하시는데 제가 보기엔 위험해 보여요. 박도진은 안경을 벗어 닦았습니다. 초기 치매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일단 정신과 진단서를 받아오시는 게 좋겠어요. 현우의 얼굴이 굳었어요. 치매요? 확정은 아니지만 증상만 봐선 그럴 수 있습니다. 성년후견인 신청을 고려해 보세요. 박도진은 서랍에서 서류를 꺼냈습니다. 이게 성년후견인 신청서입니다. 어머님이 판단 능력이 떨어지면 법적으로 보호자가 재산과 의료를 관리할 수 있어요. 현우는 서류를 받아들었어요. 두꺼운 서류였습니다. 이걸 신청하면 어떻게 되나요? 법원에서 심사를 거쳐 후견인을 지정합니다. 보통은 자녀가 되죠. 그럼 상무님이 어머님의 재산과 건강을 법적으로 관리할 수 있어요. 현우는 서류를 넘겨봤습니다. 마지막 페이지엔 사인란이 있었어요. 지금 사인해도 되나요? 네, 기본 정보만 입력하면 됩니다. 나중에 진단서 첨부하시면 돼요. 현우는 펜을 들었습니다. 망설임 없이 이름을 적었어요. 사인을 했습니다. 그 순간 상담실 옆 대기실, 최선미가 가방 속 녹음기를 확인했습니다. 빨간 불이 깜빡이고 있었어요. 선미는 이어폰을 끼고 녹음 내용을 들었습니다. 현우의 목소리가 선명했어요. 초기 치매 가능성, 성년후견인 신청. 선미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파일을 저장하고 핸드폰을 꺼냈어요. 강도연에게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녹음 완료. 전송합니다. 파일을 첨부해 전송 버튼을 눌렀어요. 한편 상담실에선 박도진이 서류를 챙기고 있었습니다. 이제 진단서만 받아오시면 돼요. 제가 아는 정신과 있는데 소개해 드릴까요? 아니요, 괜찮습니다. 제가 알아볼게요. 현우는 일어났어요. 박도진과 악수를 나눴습니다. 고맙습니다, 변호사님. 별 말씀을요. 어머님 건강 잘 챙기세요. 현우는 상담실을 나왔습니다. 복도를 걸으며 서류를 들여다봤어요. 얼굴엔 복잡한 표정이 스쳤습니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내려가다 선미와 마주쳤어요. 선미는 밝게 인사했습니다. 어머, 이상무님? 선미 씨? 현우는 깜짝 놀라며 주변을 둘러봤어요. 여기 무슨 일이세요? 저 친구 변호사 상담 왔다가 기다리는 중이에요. 선미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현우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렇군요. 어머님은 잘 계세요? 선미의 질문에 현우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네. 그럼 전 먼저 가보겠습니다. 현우는 재빨리 자리를 떴어요. 선미는 그 뒷모습을 지켜봤습니다. 입꼬리가 살짝 올라갔어요. 그날 저녁, 강남 펜트하우스. 강도연은 노트북 앞에 앉아 있었습니다. 이어폰을 끼고 녹음 파일을 들었어요. 성년후견인 신청을 고려해 보세요. 이걸 신청하면 어떻게 되나요? 법원에서 심사를 거쳐 후견인을 지정합니다. 도연은 파일을 멈췄습니다. 차가운 미소를 지었어요. 완벽하군. 도연은 파일을 암호화에 저장했습니다. 그리고 정순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여보세요. 정순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할머님, 도연입니다. 녹음 파일 받으셨죠? 응, 들었다. 정순의 목소리가 낮았어요. 예상대로 움직이네요. 성년후견인 신청서에 사인까지 했습니다. 그래. 정순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할머님, 괜찮으세요? 괜찮아. 이미 예상한 일이야.
하지만 목소리엔 떨림이 있었어요. 도연은 잠시 침묵했습니다. 할머님, 아직 멈출 수 있어요. 원하시면. 아니. 정순의 목소리가 단호해졌습니다. 끝까지 가자. 이미 시작했잖니. 알겠습니다. 전화가 끊어졌어요. 도연은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서울의 야경이 반짝였어요. 그날 밤, 현우는 아내 정하나와 거실에 앉아 있었습니다. 와인을 마시고 있었어요. 여보, 오늘 변호사 만나고 왔어. 현우가 말을 꺼냈습니다. 하나는 고개를 들었어요. 무슨 일로? 어머니 건. 현우는 와인잔을 내려놓았습니다. 성년후견인 신청했어. 하나의 눈이 커졌어요. 정말? 잘했네요. 하나는 기뻐하며 현우의 손을 잡았습니다. 이제 어머님 재산도 관리할 수 있는 거죠? 응. 근데 현우는 말을 멈췄어요. 하나가 물었습니다. 왜요? 아니야. 아무것도 아니야. 현우는 와인을 들이켰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구석이 무거웠어요. 며칠 뒤 현우는 어머니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벨이 울렸어요. 여보세요. 정순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어머니, 나예요. 그래, 무슨 일이니? 현우는 목을 가다듬었어요. 어머니, 건강검진 받으셔야 할 것 같아요. 제가 병원 예약해놨어요. 정수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침묵이 흘렀어요. 어머니, 필요 없다. 정순의 목소리가 단호했습니다. 어머니, 나이도 있으시고 요즘 자주 넘어지시잖아요. 한 번만 받아보세요. 현우야. 정순의 목소리가 낮아졌습니다. 나는 괜찮아. 걱정 마라. 어머니, 제발. 끊는다. 전화가 끊어졌어요. 현우는 핸드폰을 내려다봤습니다. 정수는 핸드폰을 내려놓고 창밖을 봤어요. 시장 풍경이 보였습니다. 사람들이 오가고 물건을 사고 팔았어요. 정수는 금고를 열었습니다. 강명수라고 적힌 봉투를 꺼냈어요. 봉투를 손으로 쓰다듬었습니다. 30년. 작은 목소리가 새어나왔어요. 30년을 기다렸는데 정수는 봉투를 다시 금고에 넣었습니다. 잠그고 서랍에 밀어 넣었어요. 핸드폰을 들었습니다. 강도연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여보세요, 할머님. 도연아? 네. 다음 단계로 가자. 정순의 목소리가 차분했습니다. 도연은 잠시 침묵하다 대답했어요. 알겠습니다. 준비하겠습니다. 전화를 끊고 정수는 의자에 앉았습니다. 오래된 사진 한 장을 꺼냈어요. 어린 현우가 웃고 있는 사진이었습니다. 정수는 사진을 오래 바라봤어요.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미안하다, 현우야. 작은 목소리였습니다. 하지만 이렇게라도 가르쳐야 할 것 같구나. 정수는 사진을 서랍에 넣었습니다. 불을 껐어요. 밤이 깊어갔습니다. 한빛그룹 본사. 로비에 화환이 줄지어 들어왔습니다. 축 CEO 취임. 이현우 상무 승진을 축하합니다. 직원들이 화환을 옮기며 분주하게 움직였어요. 내일이면 이현우가 계열사 CEO로 취임하는 날이었습니다. 현우는 사무실 창가에 서서 아래를 내려다봤어요. 화환들이 하나씩 놓이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입꼬리가 올라갔어요. 상무님, 축하드립니다. 뒤에서 팀장이 다가왔습니다. 박수를 치며 웃었어요. 고맙습니다. 현우는 돌아서며 악수를 나눴습니다. 다른 직원들도 하나둘 모여들었어요. 상무님, 내일 취임식 정말 기대됩니다. 저희도 열심히 하겠습니다. 직원들의 환호가 사무실을 채웠습니다. 현우는 만족스러운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어요. 다들 고생 많았어요. 앞으로도 잘 부탁합니다. 오후 5시, 현우는 퇴근 준비를 했습니다.
서류 가방을 챙기고 넥타이를 매만졌어요.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아내 정하나였어요. 여보, 다 됐어? 응, 지금 나가려고. 그럼 레스토랑에서 만나자. 예약해뒀어. 알았어. 곧 갈게. 전화를 끊고 현우는 차에 올랐습니다. 검은색 수입차였어요. 엔진을 켜고 강남으로 향했습니다. 저녁 6시. 강남의 고급 프렌치 레스토랑. 샹들리에가 반짝이고 클래식 음악이 흘러나왔어요. 현우는 입구에 섰습니다. 직원이 다가왔어요. 예약하셨나요? 네, 이현우입니다. 아, 네. 안쪽 VIP룸으로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현우는 직원을 따라 안쪽으로 들어갔어요. 문이 열리자 정하나가 손을 흔들었습니다. 여보. 하나는 빨간 드레스를 입고 있었어요. 명품 백과 액세서리로 치장한 모습이었습니다. 늦었어? 아니, 딱 맞춰왔어. 현우는 의자에 앉았습니다. 테이블 위엔 샴페인이 준비되어 있었어요. 축하해요, 여보. 하나가 샴페인 잔을 들었습니다. 현우도 잔을 들어 부딪혔어요. 땡그랑. 샴페인이 목구멍으로 넘어갔습니다. 시원했어요. 드디어 CEO네요. 내가 얼마나 기다렸는데. 하나는 신이 나서 말을 쏟아냈습니다. 이제 임원 부인 모임 당당하게 나갈 수 있어요. 그동안 상무 부인이라고 무시당한 거 알아요? 현우는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알지. 음식이 나왔습니다. 전체 요리였어요. 랍스터 카르파치오. 둘은 음식을 먹으며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참 여보. 어머님 요양 온 거는 어떻게 됐어요? 하나가 갑자기 물었습니다. 현우는 포크를 내려놓았어요. 아직이야. 연락이 없어. 에이, 답답하게. 우리가 그냥 결정하면 되잖아요. 하나는 불만스럽게 말했습니다. 성년 의견인 신청했잖아요. 그거 통과되면 어차피 우리 마음대로 할 수 있어요. 현우는 와인을 한 모금 마셨습니다. 그래도 어머니인데. 여보, 지금 뭐 하는 거예요? 하나의 목소리가 높아졌어요. 내일 CEO 취임하는 사람이 시장에서 장사하는 엄마 둔 거 알려지면 어떡하려고요? 회사 사람들한테? 현우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는 말을 이었어요. 요양원 가시면 편하세요. 우리도 편하고. 왜 이렇게 머뭇거려요? 현우는 잔을 내려놓았습니다. 알았어. 조만간 처리할게. 빨리요. 내일 취임식 끝나면 바로 진행해요. 하나는 다시 밝게 웃으며 샴페인을 따랐어요. 메인 요리가 나왔습니다. 스테이크와 푸아그라. 향긋한 냄새가 퍼졌어요. 여보, 다음 주에 상류층 모임 초대받았어요. 거기 가면 재벌 부인들 다 나온대요. 하나는 신나서 떠들었습니다. 명품 백세로 사야겠어요. 그리고 보석도. 현우는 하나의 말을 들으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하지만 마음 한구석이 무거웠습니다. 그때였습니다. 핸드폰이 진동했어요. 현우는 핸드폰을 꺼냈습니다. 강도연에게서 온 메시지였어요. 상무님, 내일 취임식 전에 급히 뵙고 싶습니다. 중요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전화로는 곤란합니다. 현우는 눈살을 찌푸렸어요. 왜 이래? 하나가 물었습니다. 아니, 회사 일. 현우는 답장을 보냈습니다. 무슨 일인데? 전화하지 그래. 곧 답장이 왔어요. 직접 뵙고 말씀드려야 합니다. 내일 오전 8시 본관 회의실로 와주십시오. 현우는 핸드폰을 주머니에 넣었습니다. 묘한 기분이 들었어요. 하지만 곧 신경을 껐습니다. 별일 아니겠지. 현우는 와인잔을 들었습니다. 자, 축배. 하나도 잔을 들었어요. 축배. 잔이 부딪혔습니다. 그 시각
강남 펜트하우스. 정순과 강도연이 마주 앉아 있었습니다. 테이블 위엔 서류 뭉치가 쌓여 있었어요. 두껍고 무거운 서류들이었습니다. 도연은 첫 번째 서류를 펼쳤습니다. 할머님, 이게 지하주차장 CCTV 영상입니다. 태블릿 화면에 영상이 재생됐어요. 현우가 어머니를 밀치는 장면, 돈을 던지는 장면, 김밥이 바닥에 흩어지는 장면. 정수는 화면을 가만히 바라봤습니다. 표정이 굳어 있었어요. 다음은 변호사 상담 녹취록입니다. 도연이 파일을 재생했습니다. 초기 치매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성년후견인 신청을 고려해 보세요. 현우의 목소리가 스피커로 흘러나왔어요. 정순의 손이 떨렸습니다. 마지막으로 성년후견 신청서 사본입니다. 도연은 서류를 정순 앞에 놓았어요. 맨 아래엔 현우의 사인이 선명했습니다. 정순은 서류를 집어들었습니다. 천천히 읽었어요. 피성년후견인 이정순, 신청인 이현우. 정순의 입술이 떨렸습니다. 도연아? 네, 할머님. 정순은 서류를 내려놓았어요. 이게 다니? 네. 모든 증거가 확보됐습니다. 정수는 창밖을 봤습니다. 서울의 야경이 반짝였어요. 30년. 작은 목소리가 새어나왔습니다. 30년을 참았는데 도연은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할머님, 아직 멈출 수 있습니다. 정말 괜찮으세요? 정수는 도연을 돌아봤습니다. 눈빛이 단호했어요. 괜찮아. 이제 끝낼 때가 됐어. 도연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습니다. 내일 취임식 전에 이현우 상무를 만나겠습니다. 고맙다, 도연아. 정수는 일어섰습니다. 창가로 걸어가 야경을 바라봤어요. 강명수 회장은 준비됐니? 네. 내일 오전에 연락드릴 겁니다. 정수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30년 전 내가 그 사람한테 전 재산을 맡겼을 때 정순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이런 날이 올 줄은 몰랐다. 도연은 말없이 정순을 바라봤어요. 하지만 후회는 없어. 현우를 키운 건 후회가 없어. 정순은 돌아섰습니다. 다만 가르쳐야 할 것 같아. 사람이 뭔지. 도연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제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정수는 가방을 챙겼어요. 그럼 난 가볼게. 모시고 가겠습니다. 도연은 일어났습니다. 정순과 함께 현관으로 향했어요. 엘리베이터를 타고 내려갔습니다. 1층 로비에 도착했어요. 정수는 밖으로 나왔습니다. 차가운 바람이 불었어요. 할머님, 조심히 들어가세요. 응, 너도. 정수는 걸어갔습니다. 지하철역으로 향했어요. 도연은 그 뒷모습을 오래 바라봤습니다. 그날 밤, 정수는 반지하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서자 곰팡이 냄새가 코를 찔렀어요. 정수는 불을 켰습니다. 옷장을 열었어요. 서랍 깊숙한 곳에서 금고를 꺼냈습니다. 비밀번호를 눌렀어요. 딸깍. 금고가 열렸습니다. 강명수라고 적힌 봉투가 나왔어요. 정수는 봉투를 꺼냈습니다. 봉투를 열었어요. 안엔 오래된 서류가 들어 있었습니다. 토지 등기부등본, 주식 소유 증명서, 계약서, 모두 30년 전 서류였어요. 정수는 서류를 천천히 펼쳤습니다. 첫 장을 읽었어요. 을 강명수, 갑 이정순, 위탁 자산 총액 5억 원. 정수는 서류를 접었습니다. 다시 봉투에 넣었어요. 금고에 넣고 잠갔습니다. 서랍에 밀어 넣었어요. 침대에 누웠습니다. 천장을 바라봤어요. 현우야. 작은 목소리가 새어나왔습니다. 미안하다. 정수는 눈을 감았습니다. 잠이 오지 않았어요. 밖에선 빗소리가 들렸습니다. 비가 내리기 시작했어요. 정수는 눈을 떴습니다.
창밖을 봤어요. 빗방울이 창문을 두드렸습니다. 내일이면 정수는 중얼거렸습니다. 모든 게 끝나겠지. 정수는 다시 눈을 감았어요. 이번엔 잠이 왔습니다. 그날 밤 서울 곳곳에서 사람들이 잠들었어요. 내일을 준비하며 어떤 이는 기대에 부풀어 어떤 이는 두려움에 떨며 어떤 이는 결심을 다지며 내일 모든 것이 바뀔 것입니다. 밤 11시 강남의 고급 아파트. 현우는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옆에선 아내 정하나가 규칙적인 숨소리를 내며 잠들어 있었어요. 현우는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내일이면 CEO 취임식인데 설레야 할 밤인데 마음이 무겁기만 했어요. 현우는 조심스럽게 몸을 일으켜 침대에서 내려왔습니다. 거실로 나가 불을 켜고 소파에 앉았어요. 창밖으론 강남의 야경이 반짝였습니다. 고층 빌딩들, 불 켜진 거리. 후, 한숨이 나왔어요. 현우는 눈을 감았습니다. 그때 어떤 기억이 떠올랐어요. 30년 전 시장 뒤편 단칸방. 5살 현우는 이불 속에서 떨고 있었습니다. 새벽 공기가 차가웠어요. 엄마. 작은 목소리로 불렀어요. 응, 현우야. 어머니 정순이 다가왔습니다. 손이 빨갛게 부어 있었어요. 엄마 손. 괜찮아. 엄마는 괜찮아. 정수는 웃으며 아들의 볼을 쓰다듬었습니다. 엄마, 손 차가워. 응. 콩나물 씻어서 그래. 정수는 아들을 안아 올렸어요. 현우야, 엄마가 열심히 일하면 너 대학 보낼 수 있어. 그러니까 조금만 참자. 어린 현우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응, 엄마. 그때는 어머니가 자랑스러웠어요. 현우는 눈을 뜨고 거실 소파에 앉아 있는 지금을 바라봤습니다. 그 기억이 아프게 다가왔어요. 언제부터였을까? 작은 목소리가 새어나왔습니다. 언제부터 부끄러워졌을까? 또 다른 기억이 떠올랐어요. 20살 대학 입학식. 친구들은 부모님과 함께 레스토랑에 갔습니다. 정장 입은 아버지, 한복 입은 어머니. 하지만 현우의 어머니는 달랐어요. 시장 옷차림에 거친 손. 현우야, 축하한다. 맛있는 거 먹자. 정수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하지만 현우는 고개를 저었어요. 아니에요, 엄마. 저 친구들이랑 먹을 거예요. 그래. 그럼 엄마는. 정순의 목소리가 작아졌습니다. 현우는 뒤돌아 친구들에게 갔어요. 뒤를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어머니의 뒷모습이 점점 작아지는 게 느껴졌어요. 현우는 소파에서 몸을 일으켜 냉장고를 열었습니다. 물을 한 잔 따라 마셨어요. 목이 타는 것 같았습니다. 또 다른 기억. 25살 회사 첫 출근. 현우 씨, 부모님이 뭐 하세요? 동기가 물었습니다. 현우는 잠시 멈췄어요. 사업하세요. 거짓말이었습니다. 어떤 사업이요? 식품 유통업이요. 동기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아, 그렇구나. 현우는 안도했습니다. 시장에서 콩나물 파는 어머니를 말할 수 없었어요. 30살 결혼식. 정수는 맨 뒷줄 구석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장인 장모는 VIP석에서 화려한 한복을 입고 웃고 있었어요. 정수는 낡은 한복을 입고 있었습니다. 10년도 넘은 옷이었어요. 하객들이 정순을 보며 수군거렸습니다. 저분이 신랑 어머니래. 옷 좀 봐. 시장 옷 같은데? 정수는 고개를 숙였어요. 현우는 그 모습을 봤습니다. 하지만 다가가지 않았어요. 대신 장인 장모에게 인사를 했습니다. 현우는 창가에 서서 이마를 유리에 댔습니다. 차가웠어요. 왜 이랬을까? 눈을 감았습니다. 왜 부끄러워했을까?
하지만 답은 알고 있었어요. 인정하고 싶지 않았을 뿐. 현우는 소파로 돌아와 앉았습니다. 핸드폰을 들어 시간을 봤어요. 자정이 넘었습니다. 문자함을 열었습니다. 스크롤을 내렸어요. 오늘 오후에 온 문자가 있었습니다. 엄마, 현우야, 내일 취임식 잘 되길 바란다. 엄마가 응원한다. 현우는 문자를 오래 바라봤어요. 손가락이 떨렸습니다. 삭제 버튼이 보였어요. 현우는 버튼을 눌렀습니다. 삭제하시겠습니까? 확인 창이 떴어요. 현우는 얘를 눌렀습니다. 문자가 사라졌습니다. 휴, 한숨이 나왔어요. 현우는 핸드폰을 내려놓고 이불을 뒤집어 썼습니다. 하지만 잠이 오지 않았어요. 새벽 1시 현우는 일어나 주방으로 갔습니다. 냉장고를 열자 소주 한 병이 보였어요. 꺼내서 잔을 꺼내 소주를 따랐습니다. 단숨에 들이켰어요. 컥! 목이 따가웠습니다. 한 잔, 두 잔, 세 잔. 어느새 반병이 비었어요. 현우는 소파에 기대며 눈을 감았습니다. 그때 또 다른 기억이 떠올랐어요. 얼마 전 졸업식장 지하주차장. 이런 꼴로 자신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나 망신당하라고 그러세요? 차가운 목소리였어요. 어머니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놀란 표정, 떨리는 손, 바닥에 흩어진 김밥, 굴러다니는 구두, 공중에서 흩날리는 돈. 현우는 눈을 떴습니다. 내가 뭘 한 거지? 작은 목소리가 새어나왔어요. 하지만 곧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야. 난 잘못 안 했어. 스스로에게 말했어요. 어머니가 이해해야 해. 내가 얼마나 힘들게 여기까지 왔는데. 소주를 한 잔 더 따라 마셨습니다. CEO야. 나는 이제 CEO라고. 중얼거렸어요. 하지만 가슴 한구석이 계속 무거웠습니다. 답답했어요. 새벽 2시 현우는 소주병을 내려놓았습니다. 거의 다 비었어요. 소파에 누워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천장이 빙글빙글 돌았어요. 술이 취했습니다. 눈을 감자 어머니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어린 시절 웃던 얼굴, 지하 주차장에서 놀라던 얼굴. 엄마, 작은 목소리가 새어나왔어요. 하지만 곧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야. 생각하지 마. 눈을 떴다 다시 감았어요. 잠이 왔습니다. 술 때문이었어요. 현우는 소파에서 잠들었습니다. 꿈을 꿨어요. 어린 시절 어머니와 단칸방에서 살던 때 어머니는 새벽마다 일어나 차가운 물에 손을 담그고 콩나물을 씻었습니다. 엄마, 손 괜찮아? 어린 현우가 물었어요. 괜찮아. 우리 현우 대학 보내야지. 어머니는 웃었습니다. 하지만 손은 빨갛게 부어 있었어요. 엄마. 현우는 어머니를 안았습니다. 고마워, 엄마. 어머니는 아들을 꼭 안았어요. 엄마가 더 고마워. 우리 현우 착해서. 그 순간 꿈이 바뀌었습니다. 지하주차장. 어머니가 바닥에 무릎 꿇고 돈을 줍고 있었어요. 현우는 멀리서 그 모습을 바라봤습니다. 어머니. 다가가려 했지만 발이 움직이지 않았어요. 어머니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물을 흘리고 있었어요. 현우야. 어머니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엄마가 부끄러웠니? 현우는 대답할 수 없었어요. 현우야. 어머니의 목소리가 점점 작아졌습니다. 미안하다. 엄마가 부족해서. 현우는 소리쳤습니다. 아니에요. 엄마. 달려갔어요. 하지만 어머니는 점점 멀어졌습니다. 엄마. 현우는 깼습니다. 엄마. 소리를 질렀어요. 거실 소파 위. 현우는 식은땀을 흘리며 숨을 가쁘게 쉬고 있었습니다.
주변을 둘러봤어요. 어머니는 없었습니다. 꿈이었어요. 현우는 머리를 감싸 쥐었습니다. 두통이 왔어요. 시계를 봤습니다. 새벽 5시. 곧 해가 뜰 시간이었어요. 취임식 날이었습니다. 현우는 일어나 화장실로 갔습니다. 거울을 봤어요. 피곤한 얼굴이 비쳤습니다. 눈밑이 거뭇했어요. 세면대에 물을 받아 얼굴을 씻었습니다. 차가운 물이 정신을 깨웠어요. 수건으로 얼굴을 닦고 다시 거울을 봤습니다. 괜찮아. 스스로에게 말했어요. 오늘은 좋은 날이야. CEO 취임식이잖아. 하지만 얼굴엔 생기가 없었습니다. 현우는 거실로 돌아와 소주병과 잔을 치웠습니다. 창밖을 봤어요. 해가 떠오르고 있었습니다. 새로운 하루였어요. 하지만 현우의 마음은 무거웠습니다. 침실로 돌아가자 하나가 깨어나고 있었어요. 여보, 벌써 일어났어요? 하나가 물었습니다. 응, 잠이 안 와서. 오늘 중요한 날인데 피곤하겠네. 괜찮아요? 현우는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괜찮아. 샤워하고 준비할게. 하나는 일어나 현우를 안았어요. 축하해요, 여보. 오늘부터 CEO예요. 현우는 아내를 안았습니다. 하지만 가슴속은 여전히 무거웠어요. 뭔가 잘못됐다는 느낌, 뭔가 놓쳤다는 느낌. 하지만 무시했습니다. 괜찮아. 다 괜찮을 거야. 스스로에게 말했어요. 오전 7시 현우는 정장을 입고 넥타이를 맸습니다. 거울을 봤어요. 완벽한 모습이었습니다. 하지만 눈빛만은 흔들리고 있었어요. 오전 9시 한빛그룹 본사 대강당 300명의 하객이 자리를 채우고 있었습니다. 임원들, 협력사 대표들, 언론사 기자들 모두가 검은 양복을 입고 앉아 있었어요. 무대 위엔 축 이현우 신임 CEO 취임이라는 현수막이 걸려 있었습니다. 화환이 양옆을 가득 메우고 있었어요. 대기실. 현우는 거울 앞에 서서 넥타이를 매만지고 있었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여보, 괜찮아요? 아내 정하나가 다가왔습니다. 명품 드레스를 입고 화려하게 치장한 모습이었어요. 응, 괜찮아. 현우는 억지로 웃었습니다. 긴장하지 마요. 잘할 거예요. 하나는 남편의 어깨를 토닥였어요. 그때 노크 소리가 들렸습니다. 똑똑똑. 들어오세요. 문이 열리고 강도연이 들어왔습니다. 정장 차림의 무표정한 얼굴이었어요. 상무님, 잠깐 뵙고 싶습니다. 도연의 목소리가 차가웠습니다. 지금 10분 후면 입장인데. 현우는 시계를 봤어요.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꼭 지금 들으셔야 합니다. 도연의 눈빛이 날카로웠습니다. 현우는 불안한 기분이 들었어요. 하지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았어. 여보, 잠깐 다녀올게. 네, 빨리 와요. 현우는 도연을 따라 대기실을 나왔습니다. 복도를 걸었어요. 주변엔 사람들이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도연은 그들을 지나쳐 복도 끝으로 향했어요. 어디 가는 거야? 현우가 물었습니다. 조용한 곳이 필요합니다. 도연은 대답하지 않고 계속 걸었어요. 복도 끝 작은 회의실. 회의실 B라는 표지판이 붙어 있었습니다. 도연은 문을 열고 들어갔어요. 현우도 따라 들어갔습니다. 방 안엔 테이블과 의자뿐이었습니다. 창문도 없는 밀실이었어요. 도연은 문을 닫았습니다. 잠갔어요. 야, 왜 잠가? 현우는 불안해하며 물었습니다. 아무도 들어오면 안 되니까요. 도연은 테이블 위에 태블릿을 올려놓았습니다. 화면을 켰어요. 이게 뭔데? 현우가 다가갔습니다. 화면에 영상이 재생되기 시작했어요. 지하주차장.
CCTV 화면이었습니다. 현우가 어머니의 팔을 잡는 장면, 벽 쪽으로 밀치는 장면, 김밥 보자기를 빼앗아 던지는 장면. 현우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이건 영상은 계속됐습니다. 구두 상자를 던지는 장면, 돈을 꺼내 어머니 얼굴에 던지는 장면, 돈이 공중에서 흩날리는 장면, 정순이 바닥에 무릎 꿇고 돈을 줍는 장면까지. 현우는 말을 잃었어요. 어떻게 이 영상을. 도연은 영상을 멈췄습니다. 건물 보안팀에서 받았습니다. 공식 경로입니다. 도연의 목소리가 냉정했어요. 현우는 태블릿을 잡으려 했습니다. 이거 삭제해. 하지만 도연은 태블릿을 치웠어요. 삭제는 안 됩니다. 이미 여러 곳에 백업되어 있으니까요. 현우의 손이 떨렸습니다. 도연은 테이블에 서류를 올려놓았어요. 두꺼운 서류 뭉치였습니다. 이건 뭐야? 현우가 물었습니다. 성년 후견인 신청서입니다. 현우는 서류를 집어들었어요. 첫 장을 넘겼습니다. 피성년 후견인 이정순, 신청인 이현우. 맨 아래엔 자신의 사인이 있었습니다. 이건 내가. 현우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네, 상무님이 사인하신 겁니다. 사흘 전 박도진 변호사 사무실에서요. 도연은 다음 서류를 꺼냈습니다. 이건 그때 나눈 대화 녹취록입니다. 현우는 서류를 봤어요. 텍스트로 변환된 대화 내용이었습니다. 초기 치매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성년 후견인 신청을 고려해 보세요. 어머님이 판단 능력이 떨어지면. 현우는 서류를 내려놓았습니다. 이건 협박이야? 목소리가 떨렸어요. 협박이 아닙니다. 도연은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사실 확인입니다. 현우는 도연을 노려봤어요. 너 지금 뭐 하는 거야? 나 취임식 들어가야 한다고. 도연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전에 들으셔야 할 말이 있습니다. 도연은 의자에 앉으며 현우를 바라봤어요. 강명수 회장님의 명령입니다. 현우는 귀를 의심했습니다. 뭐? 회장님이? 네. 도연의 대답이 단호했어요. 회장님께서 이 모든 증거를 검토하셨습니다. 그리고 지시하셨습니다. 현우는 의자에 주저앉았어요. 무슨 지시를? 도연은 마지막 서류를 꺼냈습니다. 한 장짜리 문서였어요. 현우는 서류를 받아들었습니다. CEO 취임 취소 통보. 큰 글씨로 적혀 있었습니다. 현우의 손에서 서류가 떨어졌어요. 이게 무슨. 지금 취임식장에 들어가시면 이 모든 게 공개됩니다. 도연의 목소리가 차갑게 내려앉았습니다. 대형 스크린에 영상이 재생될 겁니다. 300명의 하객 앞에서요. 현우는 고개를 저었어요. 안 돼. 녹취록도 공개됩니다. 성년 후견 신청 내용도요. 도연은 계속 말했습니다. 그리고 회장님께서 직접 발표하실 겁니다. 취임이 취소됐다고. 현우는 머리를 감싸쥐었습니다. 왜 이러는 거야? 목소리가 떨렸어요. 도연은 일어섰습니다. 상무님께 질문 하나 하겠습니다. 현우는 고개를 들었어요. 눈엔 눈물이 고여 있었습니다. 어머님을 때리셨을 때 무슨 생각을 하셨습니까? 현우는 대답하지 못했어요. 돈을 던지셨을 때 어머님의 표정을 보셨습니까? 도연의 목소리에 감정이 실렸습니다. 성년 후견 신청서에 사인하셨을 때 그게 어떤 의미인지 아셨습니까? 현우는 고개를 숙였어요. 도연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상무님, 전 상무님을 10년 넘게 봐왔습니다. 능력 있는 분이라고 생각했어요. 현우는 들었습니다. 하지만 이번 일은 너무 지나치셨습니다. 도연은 시계를 봤어요. 5분 남았습니다.
현우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뭐가 5분? 취임식 입장 시간이요. 도연은 문 쪽으로 걸어갔어요. 입장하시겠습니까? 아니면 포기하시겠습니까? 현우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내가 뭘 잘못했는데. 작은 목소리가 새어나왔어요. 어머니한테 부끄러운 게 뭐가 잘못이야. 나는 열심히 살았어. 도연은 현우를 바라봤습니다. 그 말씀 어머님께 하세요. 현우는 고개를 들었어요. 오늘 취임식장에 이정순 할머님도 오십니다. 현우의 눈이 커졌습니다. 어머니가? 네. 강명수 회장님과 함께 오십니다. 도연은 문 손잡이를 잡았어요. 그분 앞에서 직접 말씀하시면 됩니다. 부끄럽지 않다고. 현우는 말문이 막혔어요. 도연은 문을 열었습니다. 4분 남았습니다. 결정하세요. 그리고 나갔어요. 문이 닫혔습니다. 현우는 혼자 남았습니다. 회의실은 조용했어요. 벽시계 소리만 들렸습니다. 째깍, 째깍, 째깍. 현우는 의자에 앉아 고개를 숙였습니다. 테이블 위엔 서류들이 흩어져 있었어요. CCTV 영상이 일시정지된 태블릿, 성년 의견 신청서, 녹취록, 취임 취소 통보서, 모든 게 증거였습니다. 현우의 죄를 보여주는 증거. 어머니. 작은 목소리가 새어나왔어요. 현우는 눈을 감았습니다. 어머니의 얼굴이 떠올랐어요. 지하 주차장에서 놀라던 얼굴, 돈을 줍던 떨리는 손. 내가 뭘 한 거지?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밖에선 사회자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잠시 후 신임 CEO 이현우 상무님께서 입장하십니다. 박수 소리가 들렸습니다. 현우는 눈을 떴어요. 3분. 일어나야 할까? 들어가야 할까? 아니면 도망가야 할까? 현우는 일어섰습니다. 비틀거렸어요. 문 쪽으로 걸어갔습니다. 손잡이를 잡았어요. 하지만 돌리지 못했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어머니가 온다고 했어. 중얼거렸습니다. 어머니를 마주해야 해. 현우는 손잡이에서 손을 뗐어요. 뒤로 물러섰습니다. 주저앉았어요. 바닥에 앉아 무릎을 안았습니다. 미안해요. 엄마. 작은 목소리였어요. 미안해요. 눈물이 떨어졌습니다. 밖에선 다시 사회자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이현우 상무님, 입장해 주십시오. 박수 소리, 기다림, 침묵. 현우는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2분, 1분. 시간이 흘러갔어요. 취임식장 안. 사람들이 웅성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왜 안 들어오지? 무슨 일 있나? 하나는 불안한 표정으로 대기실을 나갔어요. 복도를 두리번거렸습니다. 여보. 하지만 현우는 보이지 않았어요. 회의실 비. 현우는 여전히 바닥에 앉아 있었습니다. 고개를 숙이고 눈물을 흘리며 모든 게 끝났습니다. 아니, 이제 시작이었어요. 진짜 끝은 지금부터였습니다. 오전 10시 한빛그룹 본사 대강당 300명의 하객이 술렁이고 있었습니다. 이미 15분이 지났어요. 신임 CEO는 아직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도대체 왜 안 나오는 거야? 무슨 일 있나? 사람들의 목소리가 커졌어요. 무대 위 사회자가 당황한 표정으로 서 있었습니다. 진땀을 흘리며 이어폰을 만졌어요. 잠시만 기다려 주십시오. 그때였습니다. 무대 옆문이 열렸어요. 강도연이 걸어 나왔습니다. 뒤따라 현우가 나타났어요. 얼굴이 창백했습니다. 다리가 휘청거렸어요. 하객들이 박수를 쳤습니다. 짝짝짝짝. 하지만 현우는 웃지 못했어요. 무대 중앙으로 걸어갔습니다. 한 걸음 한 걸음. 다리가 떨렸습니다.
단상 앞에 섰어요. 조명이 밝았습니다. 눈이 부셨어요. 마이크가 앞에 놓여 있었습니다. 현우는 마이크를 잡았어요. 손이 떨렸습니다. 입을 열려는 순간 우웅. 갑자기 모든 조명이 꺼졌습니다. 강당이 암흑에 잠겼어요. 뭐야? 하객들이 소리쳤습니다. 현우는 주변을 둘러봤어요.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때 위잉. 대형 스크린에 불이 들어왔습니다. 무대 뒤 10m 크기의 스크린이었어요. 영상이 재생되기 시작했습니다. 지하주차장 CCTV 화면이었어요. 현우가 어머니의 팔을 잡는 장면. 강하게 정순이 비틀거리는 장면. 하객들이 숨을 죽였습니다. 영상이 계속됐어요. 현우가 김밥 보자기를 빼앗는 장면. 바닥에 내동댕이 치는 장면. 김밥이 흩어지는 장면. 저게 뭐야? 누구야? 전우인? 하객들이 웅성거렸습니다. 영상은 멈추지 않았어요. 구두 상자를 던지는 장면. 돈을 꺼내는 장면. 노인의 얼굴에 던지는 장면. 돈이 공중에서 흩날리는 장면. 저건 너무한 거 아니야? 하객들의 목소리가 커졌습니다. 마지막 장면. 정순이 바닥에 무릎 꿇고 돈을 줍는 장면. 떨리는 손. 구부정한 등. 영상이 끝났습니다. 강당이 조용해졌어요. 현우는 무대 위에서 얼어붙어 있었습니다. 그때 음성이 흘러나왔습니다. 스피커에서였어요. 초기 치매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박도진 변호사의 목소리였습니다. 성년후견인 신청을 고려해 보세요. 하객들이 고개를 돌렸어요. 이걸 신청하면 어떻게 되나요? 현우의 목소리였습니다. 녹취록이 공개되고 있었어요. 법원에서 심사를 거쳐 후견인을 지정합니다. 상무님이 어머님의 재산과 건강을 법적으로 관리할 수 있어요. 지금 사인해도 되나요? 네, 기본 정보만 입력하면 됩니다. 녹취가 끝났습니다. 강당이 다시 조용해졌어요. 하지만 이번엔 다른 영상이 재생됐습니다. 시장 앙콩나물 가게. 정하나가 컵을 들어 살피는 장면. 얼굴을 찌푸리는 장면. 컵을 싱크대에 던지는 장면. 철커덕. 물이 사방으로 튀는 장면. 요양원 가시면 편하세요. 우리도 편하고. 하나의 목소리가 스피커로 흘러나왔습니다. 회사 사람들한테 알려지면 곤란해요. 현우 오빠가 얼마나 힘들게 여기까지 왔는지. 하객석 앞쪽. 정하나가 앉아 있었습니다.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어요. 주변 사람들이 하나를 쳐다봤습니다. 영상이 끝났습니다. 스크린이 꺼졌어요. 강당 조명이 다시 켜졌습니다. 하지만 밝지 않았어요. 은은한 조명이었습니다. 무대 옆문이 열렸습니다. 강명수 회장이 걸어 들어왔어요. 60대 중반, 회색 양복. 뒤따라 강도연이 걸어 들어왔습니다. 그 뒤, 한 노인이 천천히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이정순이었어요. 하지만 평소와 달랐습니다. 단정한 한복을 입고 있었어요. 청록색 고급 한복이었습니다. 어깨가 곧게 펴져 있었어요. 머리는 깔끔하게 올려 묶었습니다. 걸음걸이가 달랐어요. 흔들림이 없었습니다. 눈빛이 달랐어요. 더 이상 시장 아줌마가 아니었습니다. 현우는 어머니를 봤습니다. 입이 떡 벌어졌어요. 어머니. 작은 목소리가 새어나왔습니다. 강명수가 단상으로 올라왔어요. 현우 옆에 섰습니다. 마이크를 잡았어요. 여러분. 강명수의 목소리가 강당에 울려 퍼졌습니다. 오늘 이 자리는 취임식이 아닙니다. 하객들이 술렁였어요. 진실을 밝히는 자리입니다. 강명수는 정순을 바라봤습니다. 정순이 천천히 단상으로 올라왔어요. 강명수 옆에 섰습니다.
현우는 뒤로 물러섰어요. 강명수가 다시 입을 열었습니다. 여러분께 소개합니다. 이정순 여사님입니다. 박수는 없었어요. 모두가 조용히 지켜봤습니다. 이분이 누구신지 아십니까? 강명수가 물었습니다. 아무도 대답하지 않았어요. 이분은 한빛그룹의 진짜 창립자입니다. 강당이 술렁였습니다. 뭐라고? 무슨 소리야? 강명수는 계속 말했어요. 30년 전 제가 빚에 허덕이고 있을 때 강명수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이정순 여사님께서 전 재산을 제게 맡기셨습니다. 5억 원. 당시로선 엄청난 돈이었습니다. 하객들이 숨을 죽였어요. 땅 문서, 현금 모든 것을 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강명수는 정순을 돌아봤습니다. 사업을 해보세요. 성공하면 10배로 갚아주세요. 강명수의 눈가가 붉어졌어요. 저는 약속을 지켰습니다. 한빛그룹을 세웠고 이정순 여사님께 막대한 배당금을 드렸습니다. 하지만 이분은 강명수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단 한 번도 당신의 이름을 드러내지 않으셨습니다. 왜냐고요? 강명수가 하객들을 봤습니다. 아들 때문입니다. 이현우 상무 때문입니다. 현우는 고개를 숙였어요. 이정순 여사님은 아들이 가난을 모르고 자라길 바라셨습니다. 그래서 시장에서 콩나물을 팔며 조용히 살아오셨습니다. 30년 동안 강명수는 서류 봉투를 꺼냈습니다. 이것이 증거입니다. 30년 전 계약서입니다. 봉투를 열었어요. 서류를 펼쳤습니다. 스크린에 서류가 확대되어 나타났어요. 을 강명수, 갑 이정순, 위탁 자산 총액 5억 원. 하객들이 웅성거렸습니다. 그리고 오늘 강명수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여러분께 공식적으로 밝힙니다. 한빛그룹 지분 30%의 실소유주는 강명수는 정순을 가리켰습니다. 이정순 여사님입니다. 강당이 폭발했습니다. 뭐라고? 30%? 말도 안 돼. 플래시가 터졌어요. 기자들이 카메라를 들었습니다. 정수는 조용히 서 있었어요. 표정이 담담했습니다. 현우는 무너져 내렸습니다. 무릎이 꺾였어요. 단상 위에서 주저앉았습니다. 어머니, 간신히 불렀습니다. 정수는 아들을 내려다봤어요. 눈빛이 차가웠습니다. 아니, 슬펐습니다. 강명수가 말을 이었습니다. 이현우 상무는 어머님을 폭행했습니다. 돈을 던졌습니다. 성년후견인 신청으로 재산을 빼앗으려 했습니다. 현우는 고개를 들지 못했어요. 그런 사람이 우리 회사의 CEO가 될 수 있습니까? 강명수가 하객들에게 물었습니다. 아니요. 몇몇이 소리쳤습니다. 안 됩니다. 더 많은 사람들이 외쳤어요. 강명수는 서류를 꺼냈습니다. 이현우 상무의 CEO 취임은 취소됩니다. 서류를 테이블에 내려놓았어요. 현우는 바닥을 봤습니다. 눈물이 떨어졌어요. 정순이 천천히 아들 앞으로 걸어왔습니다. 현우 앞에 섰어요. 현우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물 범벅인 얼굴이었어요. 어머니, 저는 정수는 아들을 내려다봤습니다. 현우야. 목소리가 낮았습니다. 엄마가 부끄러웠니? 현우는 대답하지 못했어요. 엄마가 창피했니? 정순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아니에요. 어머니. 현우는 고개를 저었어요. 거짓말하지 마라. 정순의 목소리가 차가워졌습니다. 너는 엄마를 부끄러워했어. 대학 입학식 때도, 결혼식 때도, 졸업식 때도. 정수는 서류 봉투를 꺼냈습니다. 현우 앞에 던졌어요. 봉투가 바닥에 떨어졌습니다. 이게 뭔지 아니? 현우는 봉투를 봤어요.
30년 전 엄마가 내 아버지 빚을 갚고 남은 돈이야. 전부 여기 있어. 정순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엄마는 이 돈으로 너를 키웠어. 대학 보냈어. 결혼시켰어. 하지만 너는, 정수는 눈을 감았습니다. 너는 엄마에게 돈을 던졌어. 현우는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죄송해요. 어머니, 죄송해요. 정수는 눈을 떴습니다. 현우야. 네. 1년 동안 시장에서 일해라. 현우는 고개를 들었어요. 뭐라고요? 엄마가 했던 것처럼. 콩나물 씻어라. 손님 맞아라. 정순의 목소리가 단호했습니다. 그리고 배워라. 사람이 뭔지. 정수는 돌아섰습니다. 무대를 내려갔어요. 강명수가 따라갔습니다. 강도연도 따라갔어요. 하객들은 조용히 지켜봤습니다. 현우는 무대 위에 혼자 남았어요. 바닥에 주저앉아 봉투를 움켜쥐고 울고 있었습니다. 강당 문이 닫혔습니다. 밖으로 나온 정수는 복도에 섰어요. 창밖을 봤습니다. 서울의 하늘이 보였어요. 구름이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할머님, 도연이 다가왔습니다. 괜찮으세요? 정수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괜찮아. 하지만 손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도연이 정순의 손을 잡았어요. 잘하셨습니다. 정수는 웃었습니다. 그럴까? 네. 정수는 다시 창밖을 봤습니다. 30년이 걸렸네. 작은 목소리였어요. 30년을 기다렸어.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하지만 이번엔 슬픔의 눈물이 아니었어요. 해방의 눈물이었습니다. 취임식이 끝나고 하객들이 모두 떠났습니다. 강당은 텅 비었어요. 무대 위엔 현우 혼자 바닥에 주저앉아 움직이지 않고 있었습니다. 조명이 하나둘 꺼지고 마지막 한 줄기 빛만 현우를 비추고 있었어요. 현우는 고개를 들지 못했습니다. 봉투를 움켜쥔 손이 떨리고 있었어요.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누군가 무대로 올라오고 있었어요. 현우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강도연이었어요. 도연은 현우 앞에 서서 말했습니다. 일어나세요. 목소리가 차가웠어요. 현우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일어나시라고요. 도연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현우는 천천히 몸을 일으켰어요. 다리가 휘청거렸습니다. 도연이 손을 내밀자 현우는 그 손을 잡고 일어섰습니다. 따라오세요. 도연은 무대를 내려가며 현우를 이끌었습니다. 현우는 비틀거리며 따라갔어요. 복도를 걸어 엘리베이터를 탔습니다. 도연이 지하 1층 버튼을 눌렀어요. 어디 가는 건데? 현우가 물었습니다. 보여드릴 게 있습니다. 도연은 대답만 했어요. 엘리베이터가 내려가며 문이 열렸습니다. 지하 주차장이었어요. 도연은 걸어가고 현우는 따라갔습니다. 익숙한 장소였어요. 며칠 전 졸업식장 지하 주차장. 도연은 한자리에 서서 바닥을 가리켰습니다. 여기입니다. 현우는 바닥을 봤습니다. 아무것도 없었어요. 깨끗한 콘크리트 바닥뿐이었습니다. 기억나십니까? 도연이 물었습니다. 현우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여기서 어머니를.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네. 여기서 할머님께 돈을 던지셨습니다. 도연은 말을 이었어요. 할머님은 여기 무릎 꿇고 돈을 주우셨습니다. 현우는 눈을 감았습니다. 그날 할머님께서 저한테 전화하셨습니다. 도연의 목소리가 낮아졌어요. 떨리는 목소리로 말씀하셨습니다. 도연아, 시작하자라고. 현우는 눈을 떴어요. 저는 그때 알았습니다. 할머님께서 30년 동안 참아온 게 무너졌다는 걸. 도연은 현우를 바라봤습니다. 상무님, 아니 현우 씨. 호칭이 바뀌었어요.
당신이 뭘 부순 건지 아십니까? 현우는 대답하지 못했어요. 어머니의 마음입니다. 도연의 목소리에 감정이 실렸습니다. 30년 동안 아들을 위해 모든 걸 숨기고 살아온 어머니의 마음을요. 현우는 고개를 숙였어요. 도연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가시죠. 할머님께서 기다리십니다. 어디서? 펜트하우스입니다. 두 사람은 차에 올라 서울 시내를 가로질러 강남으로 향했습니다. 도연이 운전을 했어요. 30분 뒤 청담동 고급 빌딩 앞에 도착했습니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50층으로 올라가자 문이 열렸어요. 펜트하우스 입구가 보였습니다. 도연이 비밀번호를 누르자 딸깍 문이 열렸어요. 안으로 들어가자 넓은 거실이 나타났습니다. 정순이 창가에 서서 서울 야경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할머님 모셔왔습니다. 도연이 말했습니다. 정수는 천천히 돌아섰어요. 한복을 벗고 평소 옷으로 갈아입은 모습이었습니다. 현우와 눈이 마주쳤어요. 앉아라. 정순이 말했습니다. 현우는 소파에 앉고 정순도 맞은편에 앉았어요. 테이블 위엔 차가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정순이 차를 따라 현우 앞에 내밀었어요. 마셔라. 현우는 떨리는 손으로 찻잔을 들었습니다. 차가 흔들렸어요. 한 모금 마셨습니다. 어머니. 현우가 입을 열었습니다. 지금은 듣기만 해라. 정순이 말을 끊었어요. 현우는 입을 다물었습니다. 정수는 차를 한 모금 마시고 찻잔을 내려놓았어요. 30년 전 이야기를 할게. 목소리가 차분했습니다. 내 아버지가 돌아가셨을 때 너는 5살이었어. 현우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남은 건 빚뿐이었지. 5천만 원. 정순의 목소리가 낮아졌습니다. 엄마는 빚쟁이들한테 쫓겨다녔어. 너를 안고 도망 다녔지. 현우는 기억이 났어요. 어두운 골목, 무서운 목소리들. 그때 강명수 회장을 만났어. 우리 동네 사람이었지. 정수는 창밖을 봤습니다. 그 사람도 빚에 허덕이고 있었어. 사업 실패로 2억 원 빚을 졌다고 했지. 엄마는 결정을 했어. 아버지 보험금과 집 팔아 모은 돈 전부 5억 원을 강명수한테 맡겼어. 현우의 눈이 커졌어요. 전부요? 그래, 전부. 한 푼도 남기지 않고. 정수는 현우를 바라봤습니다. 미친 짓이었지. 하지만 엄마는 믿었어. 그 사람이 성공할 거라고. 왜요? 눈빛 때문이야. 그 사람 눈엔 절박함이 있었어. 살려고 발버둥 치는 사람의 눈빛이었지. 정수는 차를 한 모금 더 마셨습니다. 강명수는 성공했어. 한빛그룹을 세웠지. 그리고 약속대로 엄마한테 막대한 배당금을 줬어. 근데 왜? 현우가 물으려다 멈췄어요. 왜 시장에서 콩나물을 팔았냐고? 정순이 물음을 이었습니다. 현우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너 때문이야. 정순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엄마는 내가 가난을 모르고 자라길 바랐어. 행복하게 자라길 바랐지. 하지만 엄마는 가난한 척해야 했어. 그래야 내가 노력할 거라고 생각했거든. 현우는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엄마는 새벽마다 콩나물을 씻었어. 내 학비를 벌기 위해서. 정순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손이 빨개지고 부어올라도 참았어. 너 보면 웃어야 했으니까. 엄마. 현우는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대학 보냈지. 취직시켰지. 결혼도 시켰어. 정수는 눈물을 닦았어요. 엄마는 행복했어. 내가 잘 사는 걸 보는 게 좋았거든. 근데 언제부턴가 정순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너는 엄마를 외면하기 시작했어. 현우는 고개를 숙였어요. 입학식 때 엄마가 맛있는 거 사주겠다고 했지. 근데 너는 친구들한테 갔어. 결혼식 때
엄마는 맨 뒷자리에 앉았어. 하객들이 수군거리는 걸 들었어. 졸업식 때 정수는 눈을 감았습니다. 너는 엄마한테 돈을 던졌어. 현우는 바닥에 무릎을 꿇으며 온몸을 떨며 울었습니다. 정수는 아들을 내려다봤습니다. 현우야. 네. 엄마가 제일 슬펐던 게 뭔지 아니? 현우는 고개를 들었어요. 돈을 던진 것도 아니고 폭행도 아니야. 정순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내가 엄마를 부끄러워한다는 거였어. 그게 제일 아팠어. 현우는 더욱 세게 울었습니다. 정수는 한숨을 쉬었어요. 하지만 엄마는 너를 포기하지 않을 거야. 현우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왜냐면 너는 엄마 아들이니까. 정수는 일어났어요. 1년 동안 시장에서 일해라. 엄마가 했던 것처럼. 네. 콩나물 씻어라. 손님 맞아라. 돈 받아라. 정순의 목소리가 단호했습니다. 그리고 배워라. 사람이 뭔지, 노동이 뭔지, 엄마의 삶이 뭐였는지. 현우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1년 뒤에 다시 만나자. 그때 내가 뭘 배웠는지 보자. 정수는 방으로 들어가며 문을 닫았습니다. 도연이 현우 앞에 섰어요. 가시죠. 현우는 일어나 펜트하우스를 나왔습니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내려가 1층 로비에 도착했어요. 밖으로 나오자 차가운 바람이 불었습니다. 현우는 하늘을 올려다봤어요. 별이 보였습니다. 오랜만에 보는 별이었어요. 도연 씨, 현우가 불렀습니다. 네. 어머니가 언제부터 준비하신 건가요? 도연은 잠시 생각하며 대답했습니다. 30년 전부터입니다. 현우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렇군요. 하지만 할머님은 끝까지 망설이셨습니다. 도연의 목소리가 부드러워졌습니다. 당신이 돌아오길 기다리셨어요. 스스로. 현우는 눈물을 닦았습니다. 근데 저는 늦지 않았습니다. 도연이 말했어요. 지금부터 시작하세요. 현우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그럴게요. 도연은 명함을 꺼내 건넸어요. 시장 주소입니다. 내일 새벽 5시까지 나오세요. 현우는 명함을 받았습니다. 최선미 청년회장이 기다리고 있을 겁니다. 알겠습니다. 현우는 명함을 주머니에 넣었어요. 그럼 저는 이만. 도연은 차에 올라 떠났습니다. 현우는 혼자 남아 길을 걸어 집으로 향했습니다. 아파트에 도착해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갔어요. 집 문을 열자 거실 불이 켜져 있었습니다. 정하나가 소파에 앉아 있었어요. 명품 가방들이 주변에 쌓여 있었습니다. 여보, 하나가 일어났습니다. 오늘 그게 무슨 일이에요? 나 완전 망신당했어요. 현우는 하나를 바라봤어요. 미안해. 미안하다고요? 지금 그게 중요해요? 당신 CEO 취소됐잖아요. 하나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내 체면이 어떻게 돼요? 내가 사교 모임에 어떻게 나가요? 현우는 조용히 들었어요. 당신 어머니가 재벌이었다고요? 왜 진작 말 안 했어요? 하나가 소리쳤습니다. 현우는 한숨을 쉬었어요. 하나야. 네. 이혼하자. 하나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뭐라고요? 이혼해. 나는 1년 동안 시장에서 일할 거야. 현우의 목소리가 차분했습니다. 당신이 원하는 삶은 내가 줄 수 없어. 하나는 말문이 막혔어요. 짐 싸. 내일 변호사 선임할게. 현우는 방으로 들어가며 문을 닫았습니다. 하나는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다음 날 새벽 현우는 옷 몇 벌과 세면도구만 챙겨 짐을 쌌습니다. 그게 전부였어요. 시계를 보니 새벽 4시 반이었습니다. 집을 나와 지하철을 타고 종로구로 향했어요. 새벽 5시 시장 앞에 도착했습니다. 종로시장이라는 간판이 보였어요.
안으로 들어가자 콩나물 가게가 보였습니다. 최선미가 콩나물을 씻고 있었어요. 저기요. 현우가 불렀습니다. 선미는 고개를 들었어요. 오셨네요. 네. 여기 앞치마 입으세요. 장갑도. 선미가 건넸습니다. 현우는 앞치마를 입고 장갑을 꼈습니다. 저거 콩나물 좀 씻어주세요. 선미가 가리켰습니다. 큰 대야에 콩나물이 가득했어요. 현우는 대야 앞에 앉아 손을 물에 담갔습니다. 아, 물이 차가웠습니다. 손이 시렸어요. 하지만 멈추지 않았습니다. 콩나물을 하나하나 씻었어요. 30년 전 어머니가 했던 것처럼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하지만 손을 멈추지 않았어요. 계속 씻었습니다. 1년 후, 봄, 서울 종로구 한 건물 앞에 사람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배움의 집 노년교육재단이라는 간판이 걸려 있었어요. 개관식이었습니다. 70대, 80대 어르신들이 입구에서 웃으며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어요. 기자들이 카메라를 들고 취재하고 있었습니다. 정순이 건물 앞에 서 있었습니다. 단정한 회색 정장 차림이었어요. 옆엔 강명수 회장과 강도연이 함께 있었습니다. 할머님, 드디어 오픈하셨네요. 도연이 말했습니다. 응, 오래 걸렸지. 정수는 미소를 지었어요. 전 재산을 여기 쏟아부으셨는데 후회 없으세요? 강명수가 물었습니다. 후회? 하나도 없어. 정수는 건물을 올려다봤습니다. 돈은 쓸 때 가치가 있는 거야. 쌓아만 두면 종이일 뿐이지. 강명수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제가 30년 전 할머님께 받은 5억 원, 이렇게 돌려드리게 돼 영광입니다. 고마워요, 회장님. 정수는 강명수의 손을 잡았습니다. 개관식이 시작됐어요. 어르신들이 교실로 들어갔습니다. 70명 정도 되는 수강생들이었어요. 정순도 함께 들어갔습니다. 교실엔 책상과 의자가 가지런히 놓여 있었어요. 칠판엔 한글 자음과 모음이 크게 써 있었습니다. 기역, 니은, 디귿, 리을. 어르신들이 돋보기를 쓰고 공책에 글자를 따라 썼습니다. 손이 떨렸지만 진지한 표정이었어요. 한 할머니가 손을 들었습니다. 선생님, 이거 맞나요? 젊은 선생님이 다가가 공책을 봤어요. 와, 정말 잘 쓰셨어요. 할머니의 얼굴이 환해졌습니다. 정말요? 처음 써봤는데. 네, 정말 잘하셨어요. 할머니는 옆 사람에게 공책을 보여줬어요. 봐요, 내가 썼어요. 주변 어르신들이 박수를 쳤습니다. 짝짝짝. 정수는 그 모습을 보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한 할아버지가 정순에게 다가왔어요. 여든이 넘어 보이는 분이었습니다. 관장님, 감사합니다. 떨리는 목소리였어요. 뭐가요? 저는 평생 글을 몰랐어요. 손자가 편지를 써도 남한테 부탁해서 읽어야 했죠. 할아버지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근데 이제는 제가 직접 읽을 수 있어요. 할아버지는 주머니에서 편지 한 통을 꺼냈습니다. 구겨진 편지였어요. 할아버지, 사랑해요. 건강하세요. 할아버지가 천천히 읽었습니다. 손자가 쓴 거예요. 제가 직접 읽었어요.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정순도 눈시울이 붉어졌어요. 잘하셨어요. 정말 잘하셨어요. 정수는 할아버지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수업이 끝났습니다. 어르신들이 하나둘 집으로 돌아갔어요. 손에 공책을 들고 웃으며 나갔습니다. 정수는 창가에 앉아 밖을 바라봤습니다. 봄볕이 따뜻하게 내리쬐고 있었어요. 할머님, 도연이 다가왔습니다. 네, 누가 찾아왔습니다. 정수는 고개를 돌렸어요. 누구? 직접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도연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정수는 일어나 복도로 나갔어요. 입구 쪽에서 누군가 서 있었습니다. 정수는 걸음을 멈췄습니다. 현우였어요. 하지만 1년 전과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얼굴은 햇볕에 그을려 있었어요. 손은 거칠고 굳은 살이 박여 있었습니다. 옷차림도 소박했어요. 낡은 청바지에 면 셔츠. 하지만 눈빛이 달랐습니다. 맑았어요. 현우는 정순을 보고 걸어왔습니다. 정순 앞에 섰어요. 어머니.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왔니? 정순은 아들을 바라봤어요. 네. 1년 다 채웠습니다. 현우는 손을 내밀었습니다. 손바닥이 거칠었어요. 굳은 살과 상처 자국이 가득했습니다. 매일 새벽 5시에 일어나 콩나물 씻었습니다. 현우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손님 맞았고 돈 받았고 청소했습니다. 정수는 아들의 손을 잡았습니다. 손이 많이 거칠어졌구나. 네. 처음엔 물이 너무 차가워서 울었습니다. 현우의 눈에 눈물이 고였어요. 엄마가 30년 동안 이렇게 살았다는 게 믿기지 않았어요. 정수는 아들의 손을 쓰다듬었습니다. 이제 알겠니? 엄마가 뭘 했는지. 네. 죄송합니다, 어머니. 현우는 무릎을 꿇었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울음을 터뜨렸어요. 정수는 아들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일어나라. 어머니. 일어나. 이제 됐어. 현우는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정수는 아들을 안았어요. 잘했어, 현우야. 정말 잘했어. 현우는 어머니 품에서 울었습니다. 오래, 아주 오래. 두 사람은 창가로 걸어갔습니다. 함께 앉았어요. 어머니, 저 시장에서 많이 배웠습니다. 현우가 말했습니다. 뭘 배웠는데? 사람이요. 노동이요. 그리고 겸손을요. 현우는 창밖을 봤습니다. 처음엔 창피했어요. 사람들이 절 알아볼까봐 무서웠죠. 근데 어느 순간부터 그게 중요하지 않더라고요. 현우는 어머니를 바라봤어요. 손님들이 고맙다고 할 때, 콩나물이 신선하다고 할 때, 그게 더 기뻤어요. 정수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래, 그게 진짜야. 네. 이제 알겠어요. 현우는 주머니에서 통장 하나를 꺼냈습니다. 1년 동안 번 돈입니다. 300만 원. 정수는 통장을 받지 않았어요. 내가 가져라. 아니에요. 어머니 드리고 싶어요. 현우야. 정수는 아들의 손을 잡았습니다. 돈이 중요한 게 아니야. 내가 배운 게 중요한 거지. 현우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래도요. 받아주세요. 정수는 통장을 받았습니다. 그럼 이 돈으로 책 사자. 너 읽을 책. 네. 앞으로 공부해야지. 진짜 공부. 정수는 아들을 바라봤어요. CEO가 되는 공부 말고 사람이 되는 공부. 현우는 눈물을 닦았습니다. 네. 그럴게요. 그리고 천천히 가자. 서두르지 말고. 정수는 일어났습니다. 저기 어르신들 봐. 70, 80에도 배우잖아. 현우는 교실을 봤어요. 어르신들이 공책에 글씨를 쓰고 있었습니다. 배움에는 나이가 없어. 늦은 게 아니야. 정순의 목소리가 따뜻했습니다. 네, 어머니. 두 사람은 함께 교실로 들어갔어요. 어르신 한 분이 현우를 보며 물었습니다. 아드님이세요? 네. 정순이 대답했어요. 잘생기셨네요. 효자시겠어요. 어르신이 웃었습니다. 현우는 고개를 숙였어요. 부끄러웠습니다. 하지만 정수는 아들의 어깨를 토닥였어요. 앞으로 효자 될 거예요. 현우는 어머니를 봤습니다. 어머니가 웃고 있었어요. 그 웃음이 참 따뜻했습니다. 저녁이 되었어요.
정순과 현우는 건물을 나와 함께 걸었습니다. 배고프지? 정순이 물었습니다. 네, 조금요. 뭐 먹을래? 어머니가 좋아하시는 거요. 현우가 대답했어요. 정수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럼 시장 가자. 김밥 먹으러. 네. 두 사람은 시장으로 향했습니다. 종로시장. 정순이 30년 동안 일했던 곳. 현우가 1년 동안 일했던 곳. 이모님. 최선미가 손을 흔들었어요. 선미야. 정순이 웃으며 다가갔습니다. 현우 씨도 왔네요. 선미가 반갑게 맞았어요. 네, 인사드리러 왔습니다. 현우는 깊이 인사했습니다. 1년 동안 감사했습니다. 뭐요? 현우 씨 정말 열심히 하셨어요. 선미는 엄지를 치켜 세웠어요. 세 사람은 작은 식당으로 들어가 김밥을 주문했습니다. 김밥이 나왔어요. 따뜻한 김이 올라왔습니다. 현우는 김밥을 한 입 베어 물었어요. 맛있다. 작은 목소리가 새어나왔습니다. 정수는 아들을 바라봤어요. 그치? 네. 정말 맛있어요. 현우는 웃었습니다. 정순도 웃었어요. 창밖으론 봄비가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보슬보슬 비 온다. 선미가 말했습니다. 봄비네. 정수는 창밖을 봤어요. 빗속을 사람들이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우산을 쓴 사람, 뛰어가는 사람, 천천히 걷는 사람. 모두 제 갈 길을 가고 있었어요. 어머니. 현우가 불렀습니다. 응? 사랑합니다. 정수는 아들을 바라봤어요.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나도 사랑한다, 현우야. 두 사람은 손을 맞잡았습니다. 밖에선 봄비가 내리고 있었어요. 대지를 적시며, 새싹을 키우며, 모든 것을 씻어내며, 그렇게 봄은 왔습니다. 배움의 봄, 용서의 봄, 사랑의 봄. 정수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빗방울이 창문을 타고 흘러내렸어요. 30년. 참 긴 시간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끝났어요. 아니, 새로 시작이었습니다. 진짜 시작? 정수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현우도 웃었어요. 두 사람의 웃음소리가 작은 식당을 채웠습니다. 따뜻하고 평온한 봄날이었습니다.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부모님의 희생은 자식이 모르는 곳에서 조용히 이루어집니다. 그 사랑 앞에서 우리는 결코 교만해서는 안 됩니다. 배움의 늦음이란 없고 깨달음의 늦음이란 없습니다.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울림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주인공 이정순 할머니에게 하고 싶은 말씀이 있으시면 댓글로 응원의 한마디 부탁드립니다.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더욱 감동적이고 재미있는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